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그 프린트 하나 자료 나간 거 있죠? 이따가 지금 나갈 건 아니니까. 이따가 양도소득세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는 6문제까지 7문제까지도 나오니까 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죠. 프린트는 비록 조그만 프린트지만 여기에 한 장에 양도소득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약지 페이지, 그리고 회차 몇 회 출제됐는지,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은 계속 물어보니까 그건 필수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앞면은 그림이고 뒷면은 빈칸 채운 거 있죠? 그것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 연필로 하나라도 보지 말고, 앞면 보지 말고 기억을 더듬고 적어라. 그러면 그게 오늘 공부한 내용이니까 하나라도 알고 가야 되니까. 자, 그거는 별도로 활용을 하시고,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재산세, 저번에 납세 의무자까지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죠? 2주마다 한 번씩이니까 사람도 보기 힘든데, 그죠? 자, 쭉 한번 보면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뭐죠? 시군구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이거 부동산이죠.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군세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당연히 6월 1일 소유자죠. 그럼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등기 안 했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재산이 있죠. 그럼 소유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럴 때는 지분권자라고 하죠. 자기 부업만큼만, 지분만큼만 각각 납세 의무를 진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주택이에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과세하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합쳐서 재산세 계산하죠. 그래서 재산세가 나오면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또 여러분 신탁재산, 그러면 재산관리 맡겼죠. 그럼 누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원래 맡긴 사람이 소유자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하면 매수 계약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 내라,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납세의 의무자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 과세표준세율 재산세 마무리하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이어서 갈 건데, 이게 한 달 동안 공부해야 될 부분을 오늘 하루에 공부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요약집 56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나왔죠. 수업하는 방식은 먼저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요거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약집의 핵심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먼저 순서가 이겁니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요, 어떤 금액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하느냐? 재산을요, 개인이 소유했던, 법인이 소유했던 재산세 과세표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개인, 법인이 뭐하다? 동일하다. 그죠? 그러면 재산세는 소유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부동산, 첫 번째 보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는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건의 가격, 그래서 물건마다 기준이 정해놓은 거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 있죠. 여기서 시가 표준액 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참고로 잠깐 보시면 29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29페이지 다시 되돌아가면 여러분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한마디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필수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시가 표준액, 등록면허세에서 얘기하는 시가 표준액, 재산세에서 얘기하는 시가 표준액이 다 똑같아요. 왜? 지방세니까. 그래서 시가 표준액 하면 먼저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죠.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이거 매년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데 6월 1일 날 1년에 한 번씩 가격이 고시가 되죠. 그리고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건 공동주택 가격인데 특징은 이 가격에는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일반 건축물은 1회서부터 33회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32회에서 한 번 딱 물어봤어요. 뭐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은 원래는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 구조용도, 위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약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누가 지방자치단체장 해도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 이걸 건축물에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토지하고 뭐는 주택,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시가 표준에 가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자, 보세요. 그럼 재산세는 자, 다시 가서 되돌아갑니다. 과세 표준 다시 가요. 58조. 토지, 건축물을, 주택은 이렇게 정해놓은 뭐 시가 표준액, 이 금액을 가지고 전부 다 재산세 계산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너무 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상 고려해서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래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매년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토지하고 뭐 건축물은 70%로 되어 있죠. 70%. 그런데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가로 안에 45%. 그게 뭐냐? 1세대 1주택자는 투기하지 않았으니까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 60%. 1세대 1주택일 때는 45% 이렇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 세율도 낮아요. 여러 개.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주택마다 각각 과세를 하는데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각각 몇 프로씩 60%씩 적용하는데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45% 과세 표준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문에서 물어볼 수 있죠. 자,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택은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별장과 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별장이 이제 폐지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은 안 나와 이제. 그럼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보죠. 주택은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따로따로 구분한다. 이런 표현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는 안 해도 되지만 참고로 이거는 시가 표준액이 낮아요. 그래서 그대로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 그대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새 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하나 출고받아요. 1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출고받아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감정평가를 하거나 시가 표준액이 뭘로 되어 있느냐 35% 정도로 되어 있어요. 1억 주고 사도 시가 표준액은 얼마?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가격이 낮아. 그런데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에 토지는 50%, 60%, 공동주택은 70%까지도 시세를 반영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는 거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곱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공시 시가 표준액 그대로 해도 가격이 낮으니까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했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부동산만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과세 표준 나오면 여기다가 재산세 계산하려면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밑에 과세 대상별 세율 봅니다. 재산세는요, 물건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선박 따로, 항공기 따로따로. 그리고 토지도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 이거에 따라서 건물도요, 건축물도 6월 1일 어디에 사용하느냐, 일반 상가 건물이냐, 주거지역에는 공장 건물이냐, 사치성 건축물이냐, 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세율을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나는 보고 가야 된다. 이거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 뭐예요? 세법이 정해놓은 기본 세율. 전국은 다 뭐하다? 똑같다. 그런데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살림살이가 다 틀리죠. 그래서 자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재정상을 고려해서 여기에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런 세율을 뭐라고 그래요? 표준세율. 뜻은 기본은 정해져 있지만 기본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요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서가 붙네. 이렇게 가감한 건 향후 3년간 또는 5년간 적용한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해당 연도로만 끝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거지 요번에 가감했으면 내년도 따라가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에 보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다가 다음 연도까지 2년 3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또 하나 세율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여기 기본이요,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뭐라고 그래요? 명칭 그냥 고율. 그죠? 예, 고율이 있거든요. 제일 높은 거 부동산 중에서는 1000분의 얼마? 40 어떤 거죠?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의 토지나 건축물, 물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에요 근데 그건 부동산이 아니잖아. 부동산 중심이니까. 그래서 제일 높은 건 1000분의 40. 그러면 제일 낮은 건 뭐예요? 저율 낮은 거. 그래서 제일 재산세에서 낮은 거 1000분의 0.7 뭐죠?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는 좁은데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한 농지 있죠. 그 다음에 축산업에 이용하는 거 뭐 목장, 용지가 있고, 그죠? 그리고 법률 등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지역에 뭐 임야, 이거는 세부담을 줄여줘야죠. 특히 여기서 우리 종중이 뭐하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임야 같은 건 투기가 아니니까 제일 낮은 거잖아요. 제일 높은 세율, 제일 낮은 세율. 그럼 중간치가 뭐냐? 중간치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냥 누진세율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건 뭐죠?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거, 이게 누진세율이죠. 그런데 누진세율은 종합합산 있죠.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는 거 뭐? 별도합산, 그 다음에 뭐? 주택. 이렇게 여러분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합치죠. 합쳐서 많으면 많을수록 초과 누진세율 많이 적용하죠.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주택은 합치는 거 아니다. 주택마다 각각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이거 합치는 거 아니에요.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으면 각각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천만 주택이 있는데 그 수천만 주택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율을, 비례세율을 다 하나씩 정해놓을 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얼마서부터 얼마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누진세율이지 합쳐서 과세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답을 물어보지는
않는다. 이 중에 어떤 게 크냐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우리는 이해할 때 누진 세율은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세율에서 기억할 거 세 가지. 첫 번째 뭐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제일 높은 거 사치성 1000분의 얼마? 40. 제일 낮은 건 농지 같은 1000분의 0.7. 요 정도 이해하시고 중간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과세 대상 표준세율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이죠. 부동산만. 그럼 토지도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뭐 종합합산이 있죠.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거죠. 그 소유자별로 뭐예요? 합산. 그죠? 예, 만약에 강서구 안에 여러분이 나대지 같은 거 여러 군데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합쳐서 세율 1000분의 얼마? 2부터 1000분의 5까지. 그죠? 이렇게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세율표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별도 합산은 뭐라고 그랬죠? 사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죠. 그래서 1000분의 얼마? 2부터 1000분의 얼마? 4. 그리고 분리과세는 뭐죠? 소유자가 같아도 토지끼리 합치지 말아라. 각각 과세해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각각 토지 과세 표준이 나오면 농지 같은 건 1000분의 얼마? 0.7. 사치성은 1000분의 얼마? 40. 그리고 중간에 물론 사업용이 있어요. 공익사업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차별해서 과세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숫자를 그래도 자꾸 보신다면 종합합산은 1000분의 2 공 지워주니까 2부터 1000분의 얼마? 5까지다. 그래서 종2호 뭐라고요? 종합합산은 종2호예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 공 띄고 그럼 여러분이 별을 붙여봐. 별은 줄이면 이게 종합합산은 종2호 그랬잖아요. 종2호. 그럼 별도합산은? 그렇죠. 별도합산은 별이 넷. 예?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별이 넷. 종2호 별이 넷. 됐어요? 예. 그리고 분리과세는 공 다 뺐죠? 예. 땡칠이 40. 예? 땡칠이 072 2. 그죠? 그 다음에 뭐? 40. 이렇게 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종2호, 별이넷, 땡칠이 40 이렇게 정도만 점검을 하시고 다음 이번에 건축물 보실래요? 건축물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본이 1000분의 2.5라가 주거지역의 공장은 있을 장소가 아니니까 요거의 2배거든요. 1000분의 5.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건 기억하면 돼. 뭐 사치성.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나 골프장 안의 건축물은 사치성이죠. 1000분의 얼마? 40. 아까 여기 사치성 나왔잖아요. 이건 토지고 요거는 뭐? 건축물.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고급 오락장 그러면 토지도 1000분의 40, 건축물도 1000분의 40 이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 봅니다. 주택은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 57쪽에 보시면 재산세에서 양가로 5번 맨 밑에 5번에 보시면 과밀억제권력 안에 공장 신증서를 나왔죠. 뭐 최근에는 이렇게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한 줄 정도로 물어볼 수는 있다.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과밀억제권력이 뭐예요? 인구가 밀집됐거나 밀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묶어놨어요. 구체적으로 과밀억제권력은 취득세에서도 나오는데 의정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수원시까지만 내려가고 일산 고양시에서 옆으로 성남시까지 이 안에 16개 지역을 묶어놨다. 그게 과밀억제권력. 이런 지역에다가 뭘 만들면 공장을 신설하면 공해가 심각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또 기존 공장이 있었는데 면적을 보여서야 늘렸다. 증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신증설 하지 말아라. 그런데 나는 하겠다. 그래? 그럼 너는 재산세 많이 내라. 몇 배? 5배. 예? 기본세율의 몇 배? 5배. 그것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목 정도만 기억하면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신설 증설하면 표준세율의 몇 배? 5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중과세 한다. 그거 재산세에서 중과세는 딱 하나예요.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신증설하면 표준세율의 몇 배? 5배.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57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나왔죠? 끝에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배. 100분의 500이면 5배란 얘기죠? 5배 중과세 한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을 보면은요, 주택은 이제 일반 주택 있죠? 다주택자 1000분의 얼마? 1부터 1000분의 4까지인데 1세대 1주택은요 세율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요거보다 0.5를 줄여줘. 1000분의 1이 아니라 뭐요? 1000분의 0.5. 여기서 0.5를 빼니까 10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3.5.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다만 아까 나왔듯이 주택은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아까 과세표준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은 45%였었죠. 그리고 세율도 이렇게 낮춰졌죠. 그래서 이걸 다 물어본다면, 묶어서 물어본다면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서로 보아다 다르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서로 다르다.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사치성이라고 그랬죠. 그것만 따로 하나 점검하고 갑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에 공부할 때 사치성 재산하면 딱 두 군데서 나와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취득세는요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어. 너는 그래서 취득세를 좀 많이 내. 기본세율의 몇 프로? 8% 더해서 내라 이거죠. 표준의 몇 프로? 8%. 여러분 매매로 취득하면 부동산이 4%예요. 그죠? 증여를 받으면 3.5, 상속받으면 부동산 2.8, 농지 말고, 예? 건물 새로 지었어요. 2.8. 이거잖아, 취득세가. 근데 매매로 취득했는데 사치성이네. 그럼 여기 8% 더하니까 12%. 그죠?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받고 보니까 사치성 재산이야. 그러면 8% 더하니까 11.5.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2.8이죠, 원시취득. 그런데 사치성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럼 당연히 8% 더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지 말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로 표준 세율의 몇 프로? 8% 더하라. 사치성. 취득세 많이 내죠? 많이 냅니다. 그런데 재산세 사치성 재산은 세 가지야.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골프장 하면 골프장 안에, 해원제 골프장 안에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제일 높은 거 몇 프로? 1000분의 40. 재산세는 4%잖아요. 토지도 4%, 건축물도 4%. 그리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도 4%, 토지도 4%. 그죠? 그리고 고급 선박 1000분의 50, 5%인데 제일 높은데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 중에서 이게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요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재산세에서도 나오는데 취득세에서는 별장이 빠지니까 네 가지예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죠. 고급 주택. 그런데 재산세는 고급 주택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사치성은 물론 여기는 취득세는 아까 몇 프로? 8%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재산세에서 사치성은 뭐가 빠져요? 고급주택이라는 게 없다.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1%, 2%, 3%.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거기에 더 할증하겠지. 그런데 뭐는
재산세 주택은 누진세율이잖아요. 초과 누진세율. 그러니까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과세 표준이 어때요?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고급 주택이라는 게 아예 없어. 이해가세요? 자, 참고로만 보시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이제 요약적으로 체크 다시 한번 하고 갑니다. 자, 과세 표준 56쪽에 보시면 1번 토지건축물주택, 거기는 과세 기준일 현재 거기 시가 표준에 그거 줄치고요. 시가 표준에 줄쳤죠. 그리고 첫 번째죠. 그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과세 표준이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과세 대상별 세율의 첫 번째 줄 시장군수는 또는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다음 연도로 2월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57조, 자,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보실래요? 분리과세는 아까 사치성이 있었죠. 제일 낮은 건 1000분의 얼마? 0.7. 제일 높은 건 골프장 사치성 1000분의 40 구분했고, 종합합산은 종 2호 그랬죠? 예, 별도합산은 별이 넷. 그죠? 2부터 1000분의 4까지. 됐죠? 예. 그리고 양가로 2번 건축물 중에서 기억할 건 맨 밑에 마지막 칸에 뭐 사치성 재산 건축물 1000분의 얼마? 40. 됐습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세율하고 과세 표준 받고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데 59페이지 갑니다. 요약집. 재산세는요, 이제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문제 풀을 때는 문제 중심으로 가고 또 요약 강의가 이루어질 건데, 일단은 뭐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요약을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데 격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까먹어요. 이해가 갔으면 그래도 읽어보면 나중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암기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착시 효과가, 세법 늘 듣던 단어가 나오니까 공부할 때 다 알아들어. 그죠? 알아들어. 근데 지문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건 뭐냐? 기본서를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용어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물어보잖아. 법률을. 그러니까 법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걸 자꾸 봐야 이해가 간다. 그래서 한번 들으셨으면 그걸 반드시 한번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하다. 자, 그러면 부가징수 갑니다. 여러분 59페이지 재산세는요 크게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마지막 파트가 바로 재산세 납부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 먼저 점검하고 갈까요? 자, 납부 절차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납세지가 나와요. 취득세 공부할 때 납세지, 등록면허세 할 때 납세지, 재산세, 종부세, 양도록세, 모든 세금에 납세지가 나오네. 도대체 납세지가 뭔데? 각종 신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그 장소, 그게 정해져 있어요. 세금마다 장소를 정해놨다. 거기 가서 신고하라 이거죠. 그게 납세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때 5가지, 자동차세 납세지 그거 시험에 안 물어보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5가지 뭐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거 5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심으로 취득세는 사람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물세라고 하죠. 등록면허세도 물세, 재산세도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니까 물세. 좀 이따 공부할 종부세는요 소유자 중심으로 합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세. 소득세는 소득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치죠. 인세. 그럼 물세냐 인세냐에 따라 납세지가 이미 결정된 거야.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에 가는 거죠. 물건의 소재지. 그리고 인세는 사람이니까
추소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 재산세는 물세니까 물건의 뭐 소재지. 그래서 여기 납세제는 선박한 공기가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만.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고 있는 곳 소, 재, 지, 관할, 시군구 여기 가서 신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신고하라. 여러분이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저 제주도 서귀포시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각종 변동 사유가 있다. 서귀포시에 보아라, 신고하라. 왜?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물세의 납세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 부동산보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 또 하나 여러분 재산세는요 1년 중에 하루를 기준하죠.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누가 납세 의무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게 모든 게 다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과세 기준일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이 되면 두 군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네. 그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게 6월 1일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6월 며칠 날이 되면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뭐야? 과세 기준일, 납세 의무 성립 시기죠. 성립 시기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이걸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34회 시험에서 전원 수업할 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는 영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꼭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몇 해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뒤에 할 거니까. 자, 6월 1일 기준인데 이제 재산세는 두 가지잖아요. 세금은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 스스로 해서 내는 걸 신고 납부라고 하고, 그 계산을 누가? 과세권자가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걸 보통 징수. 그럼 재산세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죠. 그래서 고지서 받고 내는 걸 보통 징수.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지서를 발급할 때 언제까지 고지서 발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지서는요, 언제?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시면 60페이지 있죠. 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양가로 5번 보통 징수, 거기 방가로 1번 고지서 발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줄 치면 돼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산세 계산해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지서 발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분 납세 고지서 그랬죠? 그건 여러분 요약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얘기하는 거고, 밑에 토지 외 납세 고지, 그건 동그라미 2번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 볼까요? 첫 번째,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예를 들어 강남구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고, 사업용 토지도 여러 군데 가지고 있고, 농사 짓는 농지도 강남구 안에 녹지지역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죠. 강남구 안에서도.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재산세 계산할 때 비사업용은 비사업용끼리 합쳐서 재산세 계산하고, 사업용 토지는 별도 합산이라고 합쳐서 세금 계산하고,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계산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고지서는 몇 장? 한 장으로 발부한다 얘기야. 한 장. 갑한테 고지서 한 장. 강남에 살고 있는 주는 거 없이 미운 친구 있다고 그랬죠. 예? 주는 거 없이 미운 친구가 뭐냐? 걔는 강남에 사는데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미운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부동산 많다고 뭐를 해? 자랑을 하니까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런 놈이 뭐라고 하느냐, 강남에 자기는 강남구 안에 땅이 10군데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지서 몇 장 나왔대. 10장. 거짓말이지. 몇 장? 한 장이니까 한 장. 토지는 고지서 한 장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고지서 몇 장? 한 장으로 발급한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또 모임에 갔더니 그 친구 또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이 강서구에 여러분이 상가건물 5개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뭐가? 고지서가 여러분은 한 장 나왔어요. 몇 장 나왔어요? 한 장. 그런데 준원 없이 미연 친구 강남에 사는 놈은 상가 건물 강남구 안에 5개 있대는데 고지서가 몇 장 나왔대? 5장 나왔대. 또 둘이 거짓말한다고 싸움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다. 토지는 고지서 몇 장? 근데 토지 말고는 물건마다 각각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고지서 묶어서 한 장으로 발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2번이 그거예요. 토지 이외 재산세 고지서는 물건마다 각각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묶어서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강서구 구청장은 비용을 줄이려고 묶어서 건물에 대해서 5개를 따로 계산을 하되 고지서는 몇 장? 한 장으로 했고 강남구에서 그냥 각각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토지는 전국이 다 똑같아요. 고지서 몇 장? 한 장.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할 건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 헷갈리니까 하나만. 뭐 토지는 고지서 한 장 발부한다. 그죠? 예. 토지는 고지서 몇 장? 한 장으로 발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재산세 납기로 갑니다. 60페이지 맨 위로 가서 납기가 뭐냐? 납부기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납기. 그래서 정기부는 매년 똑같아요. 매년 정기부는 똑같아. 토지는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내라고 고지서에 기재됐어요. 날짜가. 예. 그리고 순서 바꿔서 건축물 있죠. 선박 항공기도 같은 데 생략하고 건축물은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고지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 고지서가 7월 달에 나오고 토지부는 언제? 9월 달에 나와요. 9월 달. 이해가세요? 그런데 가운데 뭐는? 주택. 자, 여러분 상가 부동산은 주택 말고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는데 우리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 계산하죠. 아니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해서 부담 줄이려고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달 고지서 이렇게 발부하죠. 그런데 주택은 돈 버는 것도 없고 주거용에 사용하는데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형평이 안 맞죠. 그리고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달에 내라고 고지서 나오고 절반은 9월 달로 고지서 발부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담을 줄여주고 부담 줄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뭐일 때는 이하일 때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주택 부분이에요. 예,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근데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공부하는 분이 오늘 수업 들어왔어.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 책이 지저분해.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많이 내공이 있으니까. 그죠? 아, 이분은 책이 지저분하니까 비례해서 실력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수업 끝나고 나서 살짝 물어봐요. 뭐라고? 주택은 재산세가 고지서가 2번 나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되죠. 근데 그 오버해갖고 2번 나와요. 건물부는 7월달, 토지부는 9월달. 그럼 망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은 2번 나오는 건 맞아. 건물분 토지분이 아니라니까. 절반 잘라. 절반 100만 원 나왔으면 그냥 50만 원은 7월 50만 원은 9월 이거지.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아니라니까. 이해가세요? 주택은 한꺼번에 나오면 절반은 50%는 7월달 절반은 9월달 이거예요.
다만 20만 원이 안 될 때는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게 정기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있어요? 수시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수시분. 수시분은 뭐냐? 그냥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지문 하나로 물어보죠. 뭐라고? 이렇게 7월달, 9월달에 고지서 발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다른 범죄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빚이 많아가지고 부동산이 경매 처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다급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날짜 기다리지 말고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수시부가예요. 이해가세요? 특별한 사유, 물론 수시부가 사유가 있어요.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물어봤죠. 끝에 뭐라고? 수시부가 사유가 뭐할 때는, 발생했을 때는 그때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원초적이야. 그래서 수시부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봅니다. 자,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맨 위에 주택 세부담 상한이 있죠. 이거 또 나오네. 자, 아까 주는 거 없이 비운 친구 어디 산다고요? 강남 살아요. 그놈이 뭐라고 하느냐? 자랑하는 거지. 작년에 자기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놔서 가격이 엄청 올랐대. 오른 건 맞아. 그런데 엄청까지는 아닌데 뻥 튀기는 거지. 뭐라고? 작년에 재산세 강남에 아파트 사놨는데 재산세 1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가격이 엄청 올라서 300만 원 냈대. 재산세를. 거짓말이야. 작년에 얼마 냈는데 이번에 가격이 올랐다고 300만 원 낼 수 있느냐? 법에 못 내. 그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상한 제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부담 상한. 자, 토지하고 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아무리 많이 나도 작년에 낸 세금의 50%를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어요. 작년에 100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 200만 원 나왔다. 그럼 고지서에 얼마까지만? 150만 원까지만 고지서 발부해요. 나머지는 안 받아. 이해가세요? 토지하고 건축물은 100분의 얼마? 150. 이게 상한이죠. 그런데 주택은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더 부담을 줄여줘. 그래서 주택은 똑같이 할 수 없어서 가격에 따라 틀립니다. 주택은. 자,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는 5%만. 작년에 낸 세금의 100분의 105, 5%만 증하겠다. 작년에 100만 원이면 요번에 아무리 많이 나도 105만 원까지만 내라고 고지서 발부한다. 이 얘기죠. 나머지는 안 받아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초과 6억 이하는 전년도 세금의 100분의 110, 10%만 증하겠다. 최고가. 그리고 6억을 초과할 때는 30%죠.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많이 걷어가면 납세 의무자 이쪽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별도고 토지하고 건축물은 100분의 얼마 1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또 하나 재산을 낼 때 부가세가 뭐예요? 부가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이 있죠. 이걸 부가세라고 합니다. 독자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등록면허세 낼 때 따라가고 재산세 낼 때 따라가고 종부세 낼 때 양도록세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게 지방 교육세예요. 재산세가 얼마가 됐던 거기에 20% 부가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교육세 납부할 세가 20%인데 다만 도시지역부는 뭐한다? 제외. 여러분 재산세는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한테는 많이 부과하거든요. 그건 빼고 원래 재산세에만 20% 이렇게 따라가고, 또 하나는 병기가 뭐예요? 병기가 그렇죠. 나란히 기재하는 세금이죠. 왜 나란히 기재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고지서 2번 발부할 걸 하나로 발부하면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나란히 기재해서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병기세목.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재산은 별도로 세금 계산을 하는데 이 세금은 따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할 수 있다. 자, 시험에서 여러분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 틀려요.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야. 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지할 수 있다 이거지.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맞지만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리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부가징수 절차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 재산세에서 마지막 단원이 6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요약집 61페이지 보시면 물납이 뭐라고 그랬죠? 분할납부 나왔죠? 자, 여러분 물납이 뭐예요? 물건으로 내는 거죠. 돈으로 내야 되는데 모든 세금은 금전납부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돈으로 못 내. 땅은 엄청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명 땅 거지라고 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진 게 돈은 없고 땅만 있어. 그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 내도 되나? 그럼 땅으로 내라 이거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게 물납이에요. 그런데 물납은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전으로 내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겠다 이거죠. 이게 물납이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다 골라서 물납하죠. 아닌가? 그렇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주 무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 매매도 뒤지게 안 되고 재산 가치도 없는 걸로 골치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으로 물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반대야. 좋은 거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매 처분을 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보충해야죠. 그러니까 물납은 결론이 뭐냐?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허가사항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법은 여기는 생략됐지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지정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토지로 내겠대. 토지. 그런데 토지 보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있어. 땅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있다는 얘기는 지상권이 설정된 거죠. 이런 건 안 받겠다. 골치 아프니까. 또 공동 소유 재산으로 물납 들어오면 안 받아요. 공유 재산은 다 합의해야 매매가 되지. 또 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설정된 것도 안 받아요. 깨끗해야 돼. 그래서 너무 깨끗해도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금이 1,500만 원이라고 그래봐요. 강서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서 1,500만 원. 그런데 강서에 금싸라기 땅 10억짜리로 뭐 하겠다? 물납하겠다. 그럼 안 받지. 왜? 10억으로 평가해서 세금 얼마 빼고 1,5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세금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실무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녹지공원 임야. 여러분이 강서구에 세금 낼 게 있는데 강서구 안에 뭘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임야로 물납하겠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물납하겠다 그러니까 직원들 데리고 현장 답사 가봐야죠. 예. 그래서 임야를 물납하겠다고 해서 가봤더니 웬걸 조상들의 묘가 그냥 타닥타닥 붙어있는 분묘기 지건설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야. 이런 건 강서구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분묘 기지권이 설정된 것도 물납해서 거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물납을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때 자 어떤 사람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느냐 요건,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대상, 그리고 언제까지 물납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거냐,
그리고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로 계산을 할 것이냐, 평가. 이 5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요약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장 거기 줄쳐요. 맨 밑에 납부할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 그죠? 물납 요건 및 대상 1,000만 원을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물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관할구역에 있는 뭘로?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만약에 강서구청장한테 고지서를 나왔는데 옆 동네 양천구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없다. 과세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신청 나왔죠? 자,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가져서, 자, 거기 끝에 그 납부 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그죠?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그 밑에 2번. 자, 신청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며칠 이내? 그렇죠.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봐라. 통지하라. 된다,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이거 안 된대.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 있어요. 그 통지 허가 안 나오면 그날로부터 또다시 며칠? 10일 이내 관할구역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그렇게도 물어봤어요. 불허가 통지가 나오면, 물납 허가가 안 나오면 물납은 안 되고 무조건 금전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틀려. 허가가 안 나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죠. 예, 관할구역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 그랬죠. 예, 다음 장 보시면은요, 이제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 여기는 저 생략이 됐는데 물납하는 평가 금액은 뭘로 간다? 과세 기준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요렇게 여기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볼게요. 자,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얼마? 1,000만 원 뭐하라? 초과. 그죠? 그러면 대상은 어떤 걸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을 하라. 그럼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돼요. 만약에 이때 물납하는 부동산은 과세 기준 현재 시중 가격이죠. 시가로 평가를 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마저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시면 62페이지 보시면 분할납부 있죠. 분할납부는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내겠다. 이게 분할납부잖아요. 예, 그래서 분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줄 보세요. 요건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며칠, 몇 개월?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러면 밑에 방가로 2번 분납세 기준이라고 박스 나왔죠? 그건 뭐예요? 2개월 동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납부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첫 번째 칸에 500만 원 뭐? 이하는 얼마?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기간에 낼 수 있다 이거죠? 여기 보실래요? 300만 원이면 자, 납부 기한이 이렇게 해서 납기가 있는데 요때 기한 경과하고 몇 개월? 2개월까지 나눠내겠다. 이게 분할납부죠. 그런데 납부할세액이 30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럼 기본 얼마? 250만 원은 납부기한이 돼. 그럼 초과하는 거 빼면 얼마? 50만 원은 2개월 동안 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400만 원이면 어떻게 돼? 500만 원 안 되니까 250 여기는 됐어요? 자, 두 번째 칸에 500만 원 무할 때는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그죠? 시험에서는 100분의 50을 분할납부한다. 틀려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 무조건 절반 내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 여기 보세요. 6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초과하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300 나눠낼 수 있죠. 아니면 여기서 500 내고 여기서 100을 내도 되고 여기서 590 내고 10을 내도 되는 거죠. 여기는 절반 이하면 되는 거지 절반을 내라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100분의 50을 분납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100분의 얼마? 50 이하 같거나 적으면 되는 거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나눠낼 수 있다. 여기서 뭐가 되면 분할 납부할 때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세금이 뭐예요? 지방 그것도 분할 납부됩니다. 재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 납부되면 지방 교육세.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하는데 그냥 내용 하나만 볼게요. 만약에 재산세가 300만 원이라고 그래봐요. 얼마요? 300만 원. 그럼 여기에 몇 프로? 20% 지방 교육세 따라가죠. 20만 원, 20%면 60만 원인가요? 그죠? 그럼 300만 원일 때 재산세 250만 원 내고 여기 얼마? 50만 원 이렇게 분할 납부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비율로 나누면 돼요. 이거에 몇 프로? 20%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20%면 얼마? 50만 원. 여기가 20%면 10만 원. 합치니까 60만 원. 그죠? 비율대로 이렇게 20% 이해가세요? 이렇게 나눠낼 수 있다.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어본다면 재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 납부되면 무엇도 지방 교육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